소중한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다치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조치합니다. 먼저 아이의 부상을 발견한 교사는 즉시 원장님과 학부모님께 연락을 합니다. 부상 정도를 확인한 후에 원장님, 선생님과 함께 병원으로 갑니다. 보통은 병원에서 보호자와 만나거나 오실 수 없는 경우는 경과를 바로바로 전달해 드립니다. 아이의 불안이 높거나 부모가 데리고 가길 원하는 경우는 부모와 함께 가기도 합니다. 엄마가 주는 안정감을 대신해 줄 수는 없으니까요. 원에서 다친 경우에는 학기 초 의무 가입한 안전공제의 기준으로 보상과 치료비가 지원됩니다. 간혹 원장님이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장님이 직접 부모에게 바로 연락을 드립니다. 원장 부재시는 직무대리 위임교사가 병원에 동행합니다. 이렇게 물으시면 속상합니다. 학부모님들도 아이가 다치면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런 말은 좀 자제하면 어떨까요? 첫 번째, 선생님은 뭐 하셨나요? 네, 가정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아이들이 함께하는 곳이 바로 어린이집입니다.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답니다. 찢어지는 상처도, 뼈가 골절되는 사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씌우지는 말아주세요. 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절대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신다면 아이를 위해 가정보육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누가 내 아이를 때렸나요? 아이들을 놓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것은 그런 어른은 옳지 않겠죠. 가해자라고 지목된 아이들의 경우에도 CCTV를 확인해 보면 먼저 약을 올리거나 근처에서 놀리는 행동을 먼저 한 경우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지는 말아주세요. 우리 함께 아이들을 바르게 키워볼까요? 원에서 일어난 사례들을 먼저 확인해 봅시다. 가해 아이 좀 불러주세요. 내가 혼내줄게요. 원에서 충분히 지도합니다. 아이를 따로 불러서 혼내지는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들 간의 소소한 일상이니까요. 피해 부모의 이름으로 아이에게 협박 또 위협을 하지는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선생님들한테 믿고 맡겨주세요. 충분히 교육시키겠습니다. 가해 어린이 부모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이어지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어른들이 할 일은 다시 아이가 친구를 다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바르게 화해하는 법, 사이좋게 지내는 법, 생활 속에서 조심하는 법을 알려주는 일입니다. 너무 죄송해서요. 연고 하나 보내드리고 싶어요. 네, 상대방의 아이에게 상처가 난 경우 이 정도의 성의 표시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죄책감을 갖거나 부담스러운 선물 등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교실에서 있었던 일은 교사의 책임이 우선입니다. 부모님들이 지나치게 불편해할수록 선생님이 더 힘들어집니다. 손가락 하나 자르면 얼마 줄 건데요? 네, 이렇게 좀 끔찍한 질문을 한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아이가 원해서 다치면 어린이 안전공제의 기준으로 보상과 치료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정해진 기준 이상으로 아이를 통해 보상을 요구하시면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몇 해 전 아이의 손가락을 문에 찧었다고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협박하셨던 분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됐습니다. 부모님에게 소중한 아이는 우리에게도 소중한 아이랍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키우는 육아 공동체가 되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해 마음을 열어주세요.